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조금 고민했는데 일단 조정장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조금 더 보셨을 때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정장이 예상될 때 생각해 둬야 하는 부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랑 장중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조정장이 올까? 이건 몰라요. 대신에 지금 미국 선물이 지수가 2.6% 오랜만에 낙폭이 좀 크죠. 그런 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뭐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안 그래도 실적 시즌이라 지수가 애매한 와중에 그래가지고 뭐 테슬라도 이번에 좀 실적 발표가 아쉽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개인 코스피가 뭐 그냥 이틀 동안 5조 사재 꼈어요. 코스닥도 개인만 사재 끼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날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 연속성 한 4일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 다음날부터 팔아먹는 이런 악랄한 녀석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보통 시장에서는 한번 그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미는 케이스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도 역시나 개인 돈이 많기 때문에 역대급을 달리고 있어요. 제일 많아요. 지금 제일 아마 역사상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용 잔고 이런 것도 반대 매매까지 나올지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주식은 기본적으로 제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생각을 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놔야 돼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거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감성적으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안 먹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안 올라요. 이거 이쯤에서 돌려줄 것 같은데 안 돌려줍니다. 그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맞으면은 돈 쉽게 벌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안 맞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 안 맞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긍정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도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주식만큼은 최대한 이거 여기서 더 미는 거 아니야? 와 여기서 좀 한 두세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생각을 해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정도면 최악이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대응 계획을 짜놔야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도움이 그렇게 크게 안 됩니다. 일반적인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은 도움이 되지만 주식에서는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 상따했는데 이거 내일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들고 있어야지. 다음날 한 10% 시세, 20% 시세 주고 쭉 밀리고 그런 케이스 많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혹시라도 이거 그냥 5% 뜨고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일단 반 팔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장 예상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슷비슷해요. 장중에 봐야 하는 부분도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가 제일 중심이고 그 다음 미국 선물 봐야 되고 당일 추이, 대형주 수급, 해지 관련 종목들, 움직임 이런 거 쭉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조정장이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지수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조정장이 예상될 때 가장 핵심은 좋은 종목을 골라 놔야 됩니다. 혹은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지 지수가 내려가면 종목들 주가 하락 같이 동반이 되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현금 있는 사람들한텐 역으로 기회입니다. 왜? 평상시에 높아서 혹은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비중 조절 이거는 뭐 매일 말씀드려도 진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자 정말 핵심인 부분이거든요. 비중 조절. 항상 비중 100%로 갖다 포트 굴리시는 분들은 이런 평상시에 좀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조정 한 번, 두 번 오면은 거기서 계좌 수익 낸 거 다 까먹습니다.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결국 비중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비중 풀로 올려가지고 나 돈 잘 벌어 하시다가도 결국 조정 피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에서는. 그런 거 오면 매일 두들겨 맞고 무한반복이에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골라놓을 것. 왜? 이게 핵심이냐면은 좋은 종목을 골라놔야지 얘네들이 내려오면은 좋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로 기관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른 개인들도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너도 나도 좋게 생각하니까 주가가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지수 때문에 내려올 때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당연하게. 그래가지고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거예요. 뭐 시장 주도주, 제로 테마주에서는 주도주를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급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수급을 보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 양매수가 길게 들어오던 섹터, 이거는 수급주 개념입니다. 이런 섹터는 기관 외국인 얘네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이상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은 기관 외국인 방어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양매수 좋아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일정 폭 이상 하락하면 처음에는 얘네도 같이 슬쩍슬쩍 팔 때도 있어요. 근데 일정 이상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지들이 방어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매수가 들어오는 섹터는 기본적으로 다음 시즌 실적이라던가 어느 정도 미래성이 좋은 섹터 위주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수가 내린다고, 자, 얘네들 양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수가 내린다고 해당 업종의 실적 혹은 미래 기대감이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게 가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뭔가 주가랑 회사 가치랑 동일시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주가 내려가면 회사가 안 좋나? 근데 지수가 내려가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지 해당 업종의 실적이라던가 미래 기대감이 망가져서 주가가 내려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조정장에는 지수가 내려가지고 주가가 내릴 때는 그냥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해당 섹터, 해당 회사, 업종, 실적이랑 기대감이랑은 전혀 지수랑은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가 내린다고 회사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이건 아니죠. 전혀 연관 없어요. 지수는 그냥 지수 조정일 뿐이에요. 실제 회사 매출 등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뭐 매일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섹터로는 지금 2차전지 애들이 상당히 좋죠. LG화학이 어제 연매출 30조였나요? 발표한 게. 그리고서 반도체 섹터라던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최근에 양매수가 길게 들어오던 섹터. 그리고 제로 테마에서는 당연히 제로가 살아있어야 해요. 지금 시장에 조금 생각나는 건 저는 이제 뭐 조 바이든 공약 관련해서 안정화된다 싶으면 뭐 그린 뉴딜, 그리고 뭐 마리아나, 그리고 백신 접종 기대감, 지금 뭐 이제 2월 달부터 뭐 치료제랑 백신 승인 나고 뭐 접종한다고 하죠. 그런 걸로 좀 중장기적으로 여행, 엔터, 화장품주들, 컨택트, 그리고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미중 갈등, 혹은 올해 준비되어 있는 대형 IPO들, 올해 뭐 전반기든 하반기든 대형 IPO들, 그리고 뭐 이번에 DPC 그랩 주간사, 상장 주간사 선정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일정이 나올 건데, 그랩 같은 경우에도 저도 재료 다시 찾아보니까 17조더라고요. IPO 공모금이 1.7조고 회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스틱이 한 10% 정도 지분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 전후. 그러면 자금이 좀 크지 않나?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제로가 살아있는 애들, 수급주는 양매수가 길게 들어오던 섹터고
재료 테마 하시는 분들은 재료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료가 강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의 핵심이고, 그 외에는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들, 쉽게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애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애들이 확 밀린다.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분할 매수할 비중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하겠죠. 비중 조절. 안 돼 있으면은, 뭐, 내려가든 말든 나는 풀 매수면은 그냥 이제 지수가 하락한다? 내 계좌도 같이 하락하는 걸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중 조절을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말을 해도 지키지를 못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좀 하시는 분들도 가끔 비중 조절 삐끗할 때 있습니다. 저도 영상, 매매일 영상 볼 때 어떤 종목 밑에서 좀 잘 샀는데 그 다음에 조금 한 몇 분, 5분 있다가 매도하는 거 있죠. 비중이 생각보다 오버해서 들어갔을 때 그런 식으로 매도를 치거든요. 아, 이거 밑에서 한 5천 살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런 식으로 왔다가 비중 조절은 평상시에 해둬야 돼요. 맞고 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없을 것 같으면은 조금은 덜어내고 지수 조정이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면은 일단 덜고서 더 내려가는 자리에서 다시 사던가. 그리고 왜 분할 매수냐? 조정은 보통 나오면 개인들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 조정 줄 때가 많아요. 조정이 그냥 뭐 단순 한 번 딱 그냥 하루 한 번 하고서 다시 반등 나오면 다행인데, 보통 나오기 시작하면은 개인들 반대 매매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밀 때가 많습니다. 괜히 조정이 아니겠죠. 조정, 개인들 겁 주는 거예요. 겁 주기도 하고 좀 시장 안정시키려고. 그래서 보통 조정을 줄 때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뭐 한 번에서 두 번 선 정도 미는 걸로 끝날 때가 많은데, 지금 현재 지수가 일단 코스피가 3000이라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1000 돌파했던 자리였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지수도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거 핑계로 더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식은 최악을 생각해서 대응 계획, 분할 매수 계획을 짜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게 조정장 예상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자, 그리고 장중에 이제 봐야 되는, 이거는 이제 장중에 단타 치시는 분들이던가 혹은 이제 좀 보면서 대응 생각하시는 분들, 아, 내가 물렸는데 좀 손절 구간을 좀 손절을 할 거다. 근데 손절을 어디서 할까? 그냥 막연히 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그냥 돌려줘서 올라가더라도 일단 손절 칠 거는 쳐야 자금 순환이 되던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중에 봐야 하는 부분, 혹은 장중에 아, 이제 슬슬 좀 단타 해볼까? 지수 좀 안정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지수 흐름이겠죠. 일정 구간에서 지수상 쌍바닥을 지켜주고 돌린다거나,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쌍바닥 지켜주고 돌릴 때. 근데 이런 곳에서 매수하면은 그 다음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저점을 다시 깨면은 여기는 바로 칼손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쌍바닥 지켜주는 거 돌려주는 거 보고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런 저점 깨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안 돼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저런 매수는. 그래서 지수 흐름, 쌍바닥 지켜주거나 뭐 어디서부터 돌려주는지, 그리고 장중 미국 선물, 왜 오늘 하락이 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 지수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고,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장중 매수에 영향을 미쳐요. 매수 매도에. 그래서 미국 선물 세계의 중심이라는 점. 그 다음에 3번 당일 추이. 당일 추이 창. 요거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MTS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스피랑 코스닥 하락을 하면서 특히 외국인 기관들 지수 어디서 싱크로 되는지, 얘네들이 그냥 하루 종일 밀면은 어쩔 수 없겠죠. 하루 종일 밀릴 거예요. 근데
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좀 매수하면서 돌려주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추이 창, 이거는 좀 단타 치시는 분들은 외국인 기관이 어느 구간에서부터 갑자기 좀 매수하면서 돌려주는지, 특히 우리나라 싱크로 되는 거는 외국인,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기관이 가끔 지수 좌우할 때가 있는데, 지금 지수 보면은 뭐 연기금 하루 종일 팔아먹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19일 연속인가요? 아니, 더 됐나? 12월 29일부터 연기금 계속 팔아요. 거의 한 달 내내 팔고 있는데, 이 정도로 연기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은 사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얘네들이 지속성 있게 좀 돌려주는지 이런 거 포인트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 수급이 결국 당일 추이랑 좀 비슷하게 엮어보시면 되는데, 대형주가 안정이 돼야 지수가 좀 턴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 프로그램 기간 수급 체결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간단하게 일단 프로그램이라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삼전, 현대, 기아, 뭐 셀트리온, 좀 기억나는 애들, LG전자 등등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있죠. 네이버, 카카오. 근데 최근에 대형주 흐름은 사실 좀 안 좋기는 해요. 대형주는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치 관련 종목들이 판치는지 혹은 활개치고 내려가는지, 이거 잘 봐야 돼요. 해치 종목들이 뭔 말이냐면은 얘들이 활개치고 쭉 내려간다. 진정이 되면은 지수가 그거는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활개치고서 조정해서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활개치고 그냥 쭉 죽어버리는지. 죽어버리는 게 당연히 지수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활개치고서 조정 주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곤란해져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해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 정치 테마, 그리고서 어제 신라섬유 이런 애들 어제 반짝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영상에서 이걸 언급 드렸었는데 지수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야씨, 근데 바로 새벽 중에 미국에서 2% 밀어버릴 줄 몰랐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얘네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움직임. 그래가지고 활개치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죽어버리는 건 좋아요. 근데 조정 주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애들, 이런 날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구분은 사실 차트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해지 종목들도 좀 올려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해지하는 거는 이재명 관련주들, 그 다음에 빅텍, 삼성전자라고 할 뻔했네. 빅텍, 그리고 방금 보여줬던 품절주, 요런 애들이 좀 해지 역할을 했는데, 이런 애들 좀 모아두고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도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저는 비중은 괜찮게 있어가지고 내려가면은 더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매매 하시는데 대부분 분들은 그냥 지수 좀 턴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도 그냥 코스닥 1천 돌파했겠다, 이런 거 좀 다시 올라가 주면서 쭉쭉 갔으면 하기는 합니다. 근데 항상 주식에서는 최악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 긍정적인 마인드 진짜 도움 안 돼요. 진짜로 도움 안 돼요. 자신이 주식 매매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과론적으로 도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항상 좀 불안한데?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오르다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수익 줄 때 좀 챙겨놓자. 혹시 모르니까 라는 생각, 이거 정말 많이 하게 됐거든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종목들은 좀 한번 출연 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놓친 섹터도 있을 거고, 뭐 종목들도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봐두시는 것도 좋아요. 공부용이죠. 조정 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좋은 종목들, 좋아 보이던 종목들, 뭐 양매수가 셌던 종목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좀 재료 살아있는 애들 골라놨더니
조정장이 얼마나 지속된지 모르죠. 근데 조정장이 지속돼서 얘네들이 주가가 같이 내려오다가 조정장이 턴에서 올라가니까 같이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그러면 종목 선정 잘 하신 거예요. 좋은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거고, 지수가 턴할 때 같이 올라주면은. 근데 내가 고른 종목이 조정장이 같이 내렸어. 당연하게. 근데 지수가 턴을 잘 해줬는데도 내 종목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왜 중간에 반등이 없었을까?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꼭 매수 매도 이거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왜 지수 턴을 했음에도 반응이 없지? 무언가 놓치고 있거나 혹은 놓쳤을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은 수급 양매수 보고 했는데 얘네들이 조정장에 슬쩍 팔더니 지수 턴을 하는데 안 들어와, 수급이.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몇 일 지켜보고 지수 막 미친듯이 가고 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죠. 이런 거 봐두셔야 됩니다. 조정장이 어차피 주식시장 하면서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매번 있어요. 매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항상 어떻게 보면 공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튼 영상이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수가 좀 잘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반대매매 안 나오고. 네, 개인 매수랑 이런 거 보면 좀 살짝은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자, 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